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보겠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은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자지구 가장 남쪽에 있는 라파에 이제 들어가는 지상작전을 시작했다라고 어제 오후에 알려드렸었는데, 이 지상작전이 어떤 부대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어떻게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지 상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116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25대로 좀 많네요. 장갑차는 14대 격파, 차량은 32대 격파, 특수장비 9대 격파, 야포 37문 격파, 무인항공기 34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은 97회의 교전을 했는데 전선 상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고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 전선 상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곳이 좀 있나 봅니다. 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제 취임이죠. 이제 마지막 임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푸틴 취임, 우리는 푸틴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미 국무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 징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직전에 취임하자마자 남부 군강구에서 전술핵 투발 훈련해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남부 군강구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지휘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죠. 거기서 전술핵 투발 훈련해, 공격 훈련해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걱정이 많으니까 미 국무부는 그런 사용 징후는, 실제 사용할 징후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유럽이 지상군을 보내면 그 유럽의 수도에 핵 공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해서 보자면,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에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즉 우크라이나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이거죠. 서구 정치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악다구니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미 의회 대표, 프랑스, 영국 지도부, 발트의 연안 국가들과 폴란드의 미친 X들이 포함된다. 이 자들은 그들이 보낸 무기를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촉구한다. 이 경우 누구도 국회의사당, 즉 미국이죠, 엘리제궁, 프랑스죠, 다우닝가 10번지, 영국이죠, 이런 곳에 숨을 수 없다. 세계적 재앙이 닥칠 것이다. 즉 미국 워싱턴 DC 그리고 파리, 런던에 핵무기 사용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나저나 케네디와 후르초프는 60년 전에 이 위기를 이해했는데 지금 서구 권력자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쿠바 핵위기 때 케네디와 후르초프는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한 발씩 물러났는데, 지금 서구 권력자들은 그런 게 없다, 물러나질 않는다 라고 비난하면서, 이것이 오늘 총참모부가 비전략 핵무기 준비, 즉 비전략이니까 전술 핵무기죠, 사용에 대한 실전적인 훈련을 준비를 시작한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런 협박을 마구마구 했는데, 딱 이 메드베데프의 발언을 보면 김정은, 김여정 딱 요 정도 수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기가 차죠.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니까, 또 민주주의 국가라고 또 우기는 대한민국 국민도 있으니까 기가 찹니다. 자, FSB는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국방차관을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구속한 거죠. 바로 이 사람인데, 이때는 조그만 별 2개인데 나중에 커져서 이제 은색 왕별이 됐어요. 군인은 아니에요. 연방 1급 고위공무원 자격으로 지금 차관을 맡고 있는데, 이 군사기술 담당 차관이에요. 혐의는 뭐냐면은 방탄복을 횡령해서 우리 돈으로 300억 원어치를 횡령했다라는 혐의인데, 그거 가지고 일단 잡아들여서 여죄를 또 추궁하겠죠. 그러다 보면 엄청난 것들이 딸려 나오겠죠. 참 기가 찹니다. 인디펜던트지는 러시아가 케르치 대교 의존도를 크게 줄였다. 즉 이제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케르치 대교가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케르치 대교를 통해서 크림반도에 물자를 직접 하는 이게 좀 많이 줄고,
이 마리우폴 그리고 베르단스크 이런 이 아조프의 예단의 해안철도, 해안도로 등을 통해서 주로 지금 물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폴란드 정보국이 푸틴은 올해 중에 발틱 3국에서 작전을 준비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발틱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중에 이 발틱 3국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해서 이 발틱 3국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하겠다, 확전한다. 자,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영토 안팎에 영국의 자산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이 영국의 캐머런 전 총리이자 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가 영국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거 응원한다 그랬죠. 하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영국 자산은 물론이고 밖에 있는 즉 영국 본토도 때릴 수 있으니까 함부로 나대지 마라 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34M 전폭기를 출격시켰어요. 하르키우를 공격하기 위해서 활공 유도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출격했는데 고장으로 그냥 추락해 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하르키우가 여기 있죠. 하르키우 있고 이쪽으로 날아가다가 여기에서 추락했습니다. 수호이 34 최신의 이 전폭기가 활공 유도 폭탄 떨어뜨려 가다가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는데 조종사 2명은 다행스럽게도 다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또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고 이번에는 무인 수상 자폭정이에요. 그걸 가지고 러시아 경비정 한 척을 격침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네, 이렇게 생겼던 것이고 화면에 보이는 거죠. 이 FSB가 사용하는 이 경비정이에요. 여기를 지금 따라가면서 그냥 들이받아서 침몰,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자, 계속 흑해에 있는 러시아군 함정들이 계속 공격받고 있네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있지도 않은 그런 수로를 따라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카스피해로 군함을 피신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최신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보겠습니다. 자, 이 남부 라파 지역에 굉장히 많은 뭔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중북부 지역 또 역시 시가전 마크와 함께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추가 전사자가 2명이 늘었습니다. 268명이 됐는데 이 라파에 들어가다가 2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이스라엘에 주기로 했던 정밀 유도 폭탄이죠. 항공 유도 폭탄 제이담. 이 제이담 6,500발을 주기로 했는데 이걸 공급을 보류한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라파 진공작전을 시작했으니까 보류한다. 그래서 무기한 연기한다 라고 했는데 뭐 저는 그냥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을 아주 세게 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딱 한 발만 이스라엘이 이란 레이더, 방공 레이더 하나 때렸죠. S-400 레이더 때렸는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라파는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라파에 진짜 들어가니까 야 니들 폭탄 안 줘 라고 하는 건 이 국제적인 비난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하기 위한 그런 쇼라고 보고 곧 뭐 또 주겠죠. 유엔 사무총장도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은 용납 불가다. 빨리 철수하라 라고 촉구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지상군 진입작전 반대한다. 그리고 주민들 보호해야 된다 라고 또 촉구했어요. 요르단 국가는 이스라엘군이 라파 진입하면 또 다른 형태의 학살이 우려된다 라는 건데 이게 뭐 또 다른 형태는 또 뭐냐 라는 건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중요 소식에서 이 내용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아무튼 뭐 대량으로 이집트 쪽으로 들어가다가 이집트군이 이 하마스와 섞인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시나이 반도로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또 희생자가 생길 텐데 그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학살이다 이 말인 겁니다. 미국은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을 사우디 제다 인근을 통과했고 자, 어제 알려드렸을 때 바로 그 수에즈 운하 통과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바로 그냥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제다는 홍해 전체를 봤을 때
중남부에 걸쳐 있죠. 여기를 통과했다라는 건데 이 위성 사진에 알레이버크급 이스 구축함 한 척의 호위를 받으면서 제다 인근으로 남하하고 있는 아이젠하워 전단이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경찰은 가자 지구 구호품 반입 반대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라는 건데 여기에 바로 여기입니다. 가자 지구 바로 입구에 샬롬이라고 하는 곳에 어제 이스라엘군이 로켓 공격을 받아서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죠. 그래서 이걸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조금 하마스 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쟤들 구호품 주지 마라. 우리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구호품을 왜 주냐? 주지 마라. 라고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6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메툴라를 향해서 드론을 공격했는데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색이 골란 고원이죠. 그 바로 옆에 여기 지금 뭐 빨간색 보입니다. 드론 마크인데 여기를 향해서 바로 국경이죠. 드론 공격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군 2명이 죽었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지금 공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틀랜드, 오레곤주에 있죠. 미국 서부에 제일 남쪽에 서부 남쪽의 주가 캘리포니아, 그 바로 캘리포니아 위가 오레곤, 그 위가 워싱턴주 아니겠습니까? 그 오레곤주의 가장 큰 도시 포틀랜드에서 친하마스 폭도가 경찰서를 습격했어요. 그리고는 순찰자 7대를 방어했는데 완전히 이런 식으로 아비규환을 만들었습니다. 불나고 지금 파괴하고 여기는 이 포틀랜드 경찰국의 훈련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 이건 뭐 폭도죠, 폭도. 지난번에 BLM 시위할 때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고 이 부정선거 시비가 마구마구 나고 할 때 BLM 시위할 때도 이 포틀랜드는 그 BLM 시위대들에게 완전히 도심이 다 점거당해서 거의 뭐 무법천지가 되었었던 적이 있는데, 야,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깨끗한 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참 이 무법천지의 그런 도시였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LAPD 그러니까 LA 경찰국은 FBI 지원을 받아서 UCLA 대학교 점거하고 있는 친하마스 시위대를 체포하는 체포작전에 돌입했는데 100명 이상을 벌써 체포했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체포작전을 벌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군이 라파 진입작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5월 6일 야간부터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라파에 대한 지상군 투입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제162사단이 주축이 돼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라파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패닉에 빠진 하마스가 이집트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자 남부 지역 라파에 대한 지상군 공격을 실시한 이스라엘군이 공격 시작 1시간 만에 3km 이상의 돌파구를 만들어 라파 검문소와 알-바유크 지역을 점령했으며 현재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5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케렘 샬롬 정착촌 인근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162사단 통제하에 전격적으로 실시됐는데요. 사단 예하 3개 예단 가운데 제84 기바티 보병 예단과 제401 기갑 예단이 투입돼 라파 시내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84 기바티 보병 예단은 라파 남서부 도심이 시작되는 지역인 알-바유크 지역에 도달해 하마스 예상 은거지를 맹렬하게 타격하고 있고 401 기갑 예단의 메르카바 전차들은 공격 개시선에서 약 3.4km 떨어진 라파 국경 검문소를 점령하고 인근 지역의 하마스 조직원들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포병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실시됐는데요. 하마스 테러 차단이라는 핵심 임무를 맡은 401 기갑 예단은 하마스 조직원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검문소 일대를 점령한 뒤 필라델피아 회랑을 따라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남부에서 2개 예단, 칸 유니스 쪽에서 98사단 예하의 933 나할 보병 예단이 동시 투입돼 이루어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최대한 신속하게 필라델피아 회랑을 장악하고 하마스의 테러를 막아 이들이 이집트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월 6일 밤 9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기습적으로 실시된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 조직원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부터 강화된 공습과 포격으로 긴장은 하고 있었지만 지상군이 실제로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데요. 지상군 진입 소식을 접한 직후 이집트로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 제401 기갑여단은 6일 밤 11시경 라파 검문소에 도달해 격렬한 시가전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국경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거동 수상자들을 다수 사살하거나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N12 뉴스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보당국이 하마스가 라파 국경 장벽 여러 곳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방벽을 폭파해 대량의 난민을 이집트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난민들을 인간 방패 삼아 라파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하마스 조직원들 반드시 체포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라파 엄청난 폭격을 퍼붓고 지금 들어가고 폭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라파 시내죠.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서 두 갈래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고 여기가 지금 검문소인데 여기 지금 전차 마크가 보입니다. 즉 이스라엘군의 전차가 저 검문소 장악하고 딱 틀어막았다. 자,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또 이 뭔가 총 마크가 보이죠? 이거 지금 이집트군의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겁니다. 왜 경계 경보하냐? 여기서 지금 난민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올까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라는 건데 이집트는 이 하마스들이 들어와서 시나이 반도에 응거하고 있는 이 무슬림 형제단들하고 결탁을 해서 반체제 운동을 할까봐 굉장히 그걸 신경을 쓰죠. 왜? 무슬림 형제단하고 계파가 다른 현 정권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집트군이 비상이 걸렸어요. 자, 지도를 또 다르게 이 위성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여단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기동을 하고 있어요. 401 이 기갑 여단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국경 장벽 따라서 쭉 해서 이제 일단 여기 검문소 장악하고 계속 치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84 보병 여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시가전, 소탕전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두 갈래로 벌어져서 작전을 하고 있고 이 북쪽에서는 이제 98사단이 들어와서 칸 유니스 쪽에서 차단 작전. 그래서 칸 유니스와 라파를 남북으로 에워싸고 포위망을 구축해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로 만들어 놓고 이제 소탕 작전을 하겠다. 이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 검문소에 팔레스타인 국기 지금 걸어놓고 있죠. 이걸 이제 이스라엘 전차가 지금 메르카바 포 전차 동영상 보시면 쓱 가서 딱 밀어버리기 직전에 이제 동영상이 스톱됐는데 밀어서 넘겨뜨리는 모습을 또 공개를 하면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겠죠. 그러나 밀어서 넘겨버리겠죠. 자, 이렇게 이제 밀어서 넘겨버리고 그리고는 이 국경 검문소 지역에 이스라엘 이 국기를 걸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장악했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를 경비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자, 새로운 학살이 벌어질 것이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요르단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이 국경 장벽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철조망이 뭐 두 겹, 세 겹으로 지금 쳐져 있죠. 그리고 철조망 뒤에 또 여기 지금 회색이 보이는데 요게 또 장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장벽인데 워낙 밑으로 이렇게 시체말로 개구멍을 파고 밑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집트가 이 국경 넘어는 이 철조망 넘어는 지금 이집트입니다. 도로가 있죠. 이 도로 옆에다가 또 장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관측소에서 보면 이 개활지로 뛰어나와서 이 밑에서 다시 또 뭔가를 파고 하는 거는 또 금방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을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이 하마스가 폭탄으로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뭐 넘어가고 뭐 몰래 넘어가고 이거는 평소에 하는 일이고 지금은 뭐 비상 상황이니까 이거를 여기저기 깨트려 버리면 지금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이집트가 무슬림 형제단하고 결탁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돼 해서 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군은 신속하게 이 가자 지구에서부터 이 국경 이 필라델피아 회랑이라고 하죠. 이 전체가 13km예요. 지금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할 때 한 4km 전진했는데 신속하게 돌파해서 지중해까지 완전히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차 군데군데 딱 놔두면 전차 자체가 초소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섞여서 하마스가 이 폭발을 하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84예단으로 시내에 들어가서 소탕 작전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작전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민간인 피해 없이 최소화해서 작전을 잘 맞춰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